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싶은 인생 수업 채널의 정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장하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운명을 뛰어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출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반면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낭패를 겪기 마련입니다. 어느 때나 자기 관리는 중요하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오래 지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대혼란을 겪은 지가 벌써 1년이 흘렀는데요. 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군요. 백신이 나와 마음이 들뜬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앞으로 1년은 더 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끔찍한 전망까지 내놓는 전문가도 있답니다. 이럴 때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 타격이 큰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콕 생활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했으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실직자, 강사, 작가, 예술가, 프리랜서, 재택근무 직장인, 육아휴직 직장인, 그리고 주부분들도 꼭 보시기 권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대학생들과의 진로 상담 때문인데요. 집콕 생활을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집콕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결정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내었을 겁니다. 대학생들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공통점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것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은 비대면 상황 덕분에 학점이 오르거나 진학이나 취업도 잘 하게 된다는 거죠.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며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퇴양난인 상황에 빠져서 곤란함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을 제가 9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딘가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굳이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나는 누리겠다라고 말하며 아침 시간을 즐기는 건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루의 생활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아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어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유튜버로도 김유진 미국 변호사님 계시더라고요. 몇십만 명 구독자가 계시던데요. 자신의 습관으로 책을 집필까지 하셨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200만 부가 팔렸다라는 도서, 300만 부인가요? 아침형 인간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셈이라 많은 분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해주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요. 아침에 민낯으로 그대로 일어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충격도 받았지만 크게 사실 동기부여도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만일 큰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의지와 실천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상시간을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로 해가 뜨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게 아침형 인간이란 책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여름에는 최대한 오전 7시 이전에 기상하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최대한 오전 8시 이전에 기상한다라는 다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오전 6시를 권합니다. 저는 어떠느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반에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일어나진 못하고요. 한번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오전 6시 30분, 여름에는 오전 6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말에는 이 시간에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자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콕 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늘어지게 잤다가 아침은 그러고 대충 아점으로 한 끼를 때웁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대중이 없는데요.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12시경에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아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침 식사도 없죠. 그리고 저녁을 풍성하게 먹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두 끼를 먹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대개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 간식도 잘 챙겨 먹지만 자기 전에 꼭 야식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밥만 안 먹지 세 끼 이상을 다 먹는 거죠. 밤늦게나 새벽에 야식을 먹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술까지 드시면 더 하죠. 소화가 안 되니까요. 술에 취해서 잠깐 기절하는 거죠. 그러다가 빠르면 새벽 1, 2시에 잠이 들지만 대개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 도저히 지쳐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잠이 드는 겁니다. 이건 불면증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계속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늘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오전 10시에 늦게 일어나더라도 최대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들이키시고 아침을 소량이라도 챙겨 먹도록 해야 합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밥이 아니라 대용식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는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갈수록 움직임도 줄어들면서 몸도 안 좋아집니다. 대개 두통이나 요통이나 위통이나 어깨 근육통이나 다양하게 손목 통증에서부터 다양하게 생깁니다. 당연하죠. 식습관이 안 좋으니까요. 몸에 적절한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적절히 배출해줘야 하는데요. 몸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체지방도 쌓이고 온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콕 생활을 하면서 별일도 안 하는데 피로감이 쌓이고 몸을 혹사했을 때 생기는 몸살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런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닌 거죠. 그런 만큼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한다라고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기분이 좋다고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랬다가는 근육통에 몸살로 뻗어 누워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라든지 2, 30분 정도의 걷기로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짧게는 1,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해도 체력이 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1시간 정도 운동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운동 중독이죠. 운동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일과 공부에 쏟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하루 일과를 계획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큰 계획부터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의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쌓여서 한 개인의 인생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무턱대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제들을 묵묵하게 잘 해나가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이미 습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꼭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이어리가 좋습니다.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데요. 하루에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계획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의 단위로 쪼개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체크 표시, 저 같은 경우에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X 표시로 이렇게 수행 완료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시간 계획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놀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섯 번째, 과제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라면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공부를 과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강사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수행해야 될 업무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주부를 하면 집안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일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야 할 과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과제물 이외에는 딱히 할 게 없다고 말하고 다 했다고 자녀들은 말을 하죠. 프리랜서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딱히 해야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이든 프리랜서든 해야만 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다 이제 거기에 시간을 써야만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거나, 그죠, 기업 정보를 찾거나 직무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알리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주는 과제만 하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 태도로 임해야만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해야만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요,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도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사실은 그 이외의 공부를 더 이제 해야만 하는데요. 학교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도 정작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완전히 공부를 손 놓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또 공부해야 하느냐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공부는 학교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과서밖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인생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실생활에서부터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방법까지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공부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은 공부법이 독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콕 생활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책 한 페이지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 2, 30분만 읽어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1년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50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2주는 진다라고 생각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의식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영상인데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극적이고 알고리즘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것들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글로 써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배운 것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학습이 완성된다 볼 수 있겠죠. 자, 7번째, 잘 놀아야 합니다. 누구도 기계처럼 일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만 합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뭐 TV를 봐도 좋습니다. 영화를 봐도 좋고 낮잠을 즐겨도 좋고 요리도 좋고요. 친구들과 전화나 온라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쉬지 않고는 장시간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도끼에 날을 갈듯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만 에너지가 충전되고 장기간의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달콤함에만 취해서 하루 종일 노는 것만으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말에 하루 정도는 몰라도요. 하루 2-3시간 이상 노는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도요. 인생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보약이 되지만 지나친 휴식은 독약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마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그 반면에 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날릴 상황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곤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부정적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멍 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단순하게 멍 때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1년 정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망쳤다고 나중에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후기는 보내주세요. 정말 단 5분이라도요. 집중해서 내면에 빠져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멍 때리는 것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명상 방법이야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별도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5분도 멈춰있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저는 스트레칭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건데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서 가능한 움직이더라도 이때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때로 이렇게 볼 때 하늘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멀리 이렇게 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명상 스트레칭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몸과 마음과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명상 스트레칭을 아침에 저는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보통 이렇게 2번을 하는데요. 강의를 하루 종일 하거나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씩 더 하기도 합니다. 한 번 할 때 대략 한 10분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거의 100번 정도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저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다라고 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 8시간으로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0시간까지 자시는 분이 있는데 안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댓 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입해야만 할 때가 그럴 때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요. 잘 때는 수면에 깊숙하게 빠져들기 위해서 최대한 암막 커튼이라든지 캄캄하고 조용한 상황을 만들면 좋은데요. 혹시나 낮에 낮잠을 잔다라면 수면 안 돼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죠. 낮잠을 잘 때도 여러분 깊이 자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30분 미만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잠이 안 온다고 술이나 약물에 의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안 좋습니다. 몸이 적절하게 피로한 상태에서 잠이 이제 쉽게 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운동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항상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잠들려면 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PC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냥 침대에서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멍 때리는 거죠. 그러다 물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평소처럼 이제 늦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로 다시 가는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일주일 동안 어렵더라도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저절로 일찍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물론 저녁형 인간으로 사시더라도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면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 생망이라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바르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운명조차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슬기로운 직콕생활 방법을 제가 9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신다고요? 벌써 다 까먹으셨군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차근하게 보시길 권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제가 쫙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슬기로운 직콕생활 9가지 방법. 첫째,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하루 일과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 학습하기. 일곱 번째, 휴식 취하기. 여덟 번째, 마음 공부하기. 아홉 번째, 건강한 수면 습관 가지기.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막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직콕 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